(60년) 전 1인당 국민소득 $67, 세계 109위, 영아 사망률 17%, 실업률 25% 이상. 36년간의 식민 수탈에서 벗어나자마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산업 발전은커녕 당장 내다팔 자원조차 없어 해외 무상 원조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나라. 그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6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여전히 작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 동북아시아의 작은 분단국에서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잿더미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 새로 도약하려는 많은 국가들의 꿈이 되고 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미약했던 산업시설마저 대부분 파괴되었고 생산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해외 무상 원조로 전후 복구 사업에 힘썼지만 만성적인 가난과 물자 부족으로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61년 기획, 예산, 외자 도입 기능을 집약한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듬해 체계적인 국토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부를 설립하고 10년 단위의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다. 농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1960, 70년대 안전한 상수원 및 농업용수의 확보와 이제 막 시작된 공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수급을 위해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이 시작되었다. 1973년 한강에 건설된 소행강 댐을 필두로 전국에 15개에 이르는 다목적 댐이 건설되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대도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수출뿐이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가발, 섬유와 같이 낮은 기술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서울, 인천, 부평 등의 6개의 경공업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이 유리한 울산에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는 40개의 국가산업단지, 469개의 지방산업단지, 430개에 이르는 농공단지 등 총 950여 개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운송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대규모 도로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당시 국가 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비용과 낮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반대가 잇따랐다.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1970년 7월 착공 후 29개월 만에 왕복 4차로 총 연장 428km의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이로써 인천, 부산 등 주요 수출항과 수출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발전의 기본축이 완성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39개 노선, 총 연장 4,043km로 확장되어 대한민국 물류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적 건설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은 더욱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한다. 1970년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철강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정부는 종합제철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철강 산업. 이제 막 공업화를 시작하여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을 지원하려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73년 대한민국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종합제철소를 건설했고 이후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4위의 철강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제철소 건설로 시작된 철강 산업 육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 건설로 이제 막 수출 중심의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 대한민국. 그러나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원자재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세계 경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큰 시련이 닥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 전 세계가 한결같이 긴축 정책을 실시했던 그때 오히려 대한민국은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은 중동의 건설붐을 이용해 중동 건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연간 100억 달러의 수주 기록을 세우며 위기를 돌파해갔다. 이렇게 시작된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은 1990년대를 거치며 풍부한 경험, 향상된 기술력, 첨단화된 공사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산업으로 분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1965년 이후 47년 만에 5천억 불을 돌파하였다. 이란의 사우스파 가스전,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와 원전 공사,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플랜트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경험을 쌓았다면 국내에서의 꾸준한 기술 투자와 인력 양성을 통한 다양한 발전 시설 개발은 대한민국의 플랜트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1978년 4월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원자력 발전소 20기가 가동 중이며 화력발전 393기, 수력발전 200기 등을 포함하여 3,000여 개의 발전기에서 연간 7,6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아오 조력발전소 건설 등 미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개발 정책과 이를 믿고 따라오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에 맞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단순 경공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공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초중등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장 오늘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도 자식에게는 자신과 같은 비참한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 무엇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 이국 땅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되는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사는 마을의 기초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는 새마을 운동을 실천하며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새마을 운동은 도시와 공장, 직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이렇게 한국은 모험과 도전을 통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70년대) 석유 파동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은 80년대 들어 달러화 약세, 유가 하락, 국제 금리 하락의 삼적 현상에 힘입어 경제 호황을 맞이하며 연평균 10%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듭한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토 균형 개발과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프라 개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 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과밀화된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0, 9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서울올림픽 개최, WTO 및 OECD 가입으로 이어지면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게 하였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교통 혼잡 및 주차 공간 부족 등 도시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개발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고속도로 노선 신설을 통해 국가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 군을 연결하는 일반 국도 확충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상습 정체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도입해 도로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켰다.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증대는 폭발적인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1988년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인근의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갔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주거 생활 안정,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 통상 30년 정도 소요되는 기존 신도시와 달리 대한민국의 신도시 개발은 정부 주도의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개발 방식으로 7, 8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수준 높게 이루어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대한민국의 성장의 꿈은 1997년 시작된 외환위기로 또 한 번 큰 좌절을 겪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빠른 경제 성장의 달콤한 열매에 도취해 있던 대한민국은 결국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련을 극복하는 데 단련된 대한민국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 등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고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오히려 IT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 큰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지구 환경을 함께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 문제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진 철도 산업.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는 기존 철도 수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도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4년 서울 부산 간 개통된 KTX는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여 1일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주요 여객 수송이 KTX로 이동하면서 기존 일반 철도의 화물 수송 능력이 늘어나 철도의 물류 처리 능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KTX는 향후 전국 주요 지역을 9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물동량과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물류 허브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비전으로 공항과 항만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였다. 정부는 인천 앞바다 섬 사이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에 인천공항 건설을 추진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도심과 공항 사이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에는 여객 6,200만 명, 화물 580만 톤을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삼면이 바다이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항만은 경제 발전의 생명선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2년 항만을 통한 화물 처리량은 13.3억 톤으로 전체 물류량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동북아 항만 간 경쟁 심화로 신항만 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1992년 전국 항만 개발 기본 계획을 통해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컨테이너 중추 항만으로 하는 양항 체제를 개발하였다. 현재 부산항은 대한민국 컨테이너 화물의 70% 이상을 전담하며 세계 5위 규모의 컨테이너 처리량을 자랑하고 있다. 점차 하나 되는 세계. 이를 연결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IT 최강국 대한민국은 전자, 정보, 통신의 첨단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전 국토의 지리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재해, 환경, 국토 관리에 이용하기 위해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첨단 IT 기술과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한 UCT를 통해 친환경 녹색 도시를 실현하고 있다. 인류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인 환경 문제. 대한민국은 환경을 고려한 녹색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문제 해결,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을 통해 하천 활용도를 높이고 강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인 하천 유역에 서해로 연결되는 운하를 건설하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통해 친환경 물류를 실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인프라 개발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꿈을 이루어왔으며 고비마다 신속한 판단과 강한 추진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복지 증진과 녹색 성장,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전은 완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갈 것이다. From South Korea to Singapore, history shows that countries thrive when they invest in their people and in their infrastructure, when they promote multiple export industries.